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작가 한강이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뉴스였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유문열 선생이라든가, 물론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과거에 박두진 선생님이 살아계실 적에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국력이 약했습니다. 이 작가 한강은 저도 잘 아는 한성운 선생의 따님입니다. 아직 저는 그 작품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읽어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했다. 그래서 올해 노벨문학상에 몇몇 신문이 후보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전한 적은 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이름이 거론되더니만 밤 7시였습니까? 8시였습니까? 그 무렵에 첫 뉴스가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 이런 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스웨덴 할머니 현지 시간으로 이날 10시에 발표를 했더군요. 대한민국 역사상 노벨상 수상자는 2000년 김대중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만, 저는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에 200여 명의 외교관이 가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요, 이번 노벨 문학상은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3억 4천만 원과 메달을 받습니다. 상금이 옛날에 비해서 계속 올라왔죠. 지금 13억 4천만 원. 노벨문학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과 함께 열립니다. 평화상만 따로 시상이 되죠.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판은 명태균 스캔들로 시끄럽습니다. 명태균. 지금 명태균은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하마입니다. 이 명태균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뉴스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에 크게 다루질 않더군요. 이틀 전 아주 놀라운 폭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만배는 2018년 이재명 재판판사에게 돈 많이 썼다고 말을 했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의 한 축인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김만배와 군수일 대법관이 엮인 재판 거래 사건이 아직 진상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재판 거래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역시 재판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군수들이 연관된 재판 거래는 대부분이 재판 거래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 거래는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 재판 거래는 1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역시 재판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합의 22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게이트의 또 다른 재판에서 7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판사에게 2018년 선거법 관련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했다. 유동규는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며 또 다른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한 것입니다. 유동규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습니다. 특히 1심 판사에게 친구를 통해서 18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줬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했다. 그분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서 대법원에 간 것이다. 그 유동규의 말대로라면 판사가 18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정의를 팔았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이 나온 이상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한 뒤에 TV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친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당시 1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상고심에서 권순일이 주도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고 결국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의 말로는 당시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로비 자금으로 써서 이재명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 무효행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처럼 3심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옹호했습니다. 과연 유동규의 증언대로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김만배가 1심부터 엄청난 돈을 써서 법원에 로비를 했을까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대목입니다. 유동규의 발언에 김만배의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말 믿느냐? 근거 없이 말하지 말라. 사법부의 명예가 달렸다. 그러자 유동규는 정확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명예를 왜 말하느냐 하며 다시 이렇게 재반박했습니다. 김만배는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나왔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김만배가 이렇게 로비를 했다 이러고 나서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까 실제 그 말이 적혀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분위기가 격앙이 되자 재판부가 제지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22부 재판부가 제지를 했습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왜 두 분이 대변하느냐. 원활한 진행을 하게 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의 피고인은 모두 5명,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5인방입니다. 먼저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총 두목이라 할 수 있는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는 수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죠. 그리고 대장동 최초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천화동인 4호 남욱, 그리고 나중에 수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해서 전략사업실장이 되었던 정민용 변호사, 이 남욱의 서강대학교 후배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래서 모두 5명. 이 사람들이 바로 대장동 5인방입니다. 검찰은 유동규와 김만배 등과 공모를 해서 다음과 같은 배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화천대유 쪽에 최소 651억 원, 그리고 특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면서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은 분양 이익까지 1조 원을 훨씬 넘다. 1조 3천억이다. 1조 4천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지금 어느 저수지에 잠겨 있길래 이익 규모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명태균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정치판은 오직 이 명태균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들이 전부 다 쑥 들어갔습니다. 전국은 온통 명태균 사건으로 시끄러운 겁니다. 빅5 병원에도 환자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의료 대란만 없다면 의정 갈등도 명태균 사건에 묻혀버릴 것만 같습니다. 명태균 사건 전에 한동훈에 대한 공격 사주로 문제된 김대남 스캔들도 명태균 사건이 터지자 아주 시시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김대남 얘기는 쑥 들어갔죠. 명태균이 김대남과 관련자들을 살린 겁니다. 도대체 명태균 사건이 무엇인가요? 저는 어제 YTN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몰입에 의한 국정협작극이다. 벌써 신문사설에도 협작군, 몰입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몰입에 의한 국정협작극이다. 이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다가 나온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서 김명선 전 의원이 거론이 됐죠. 그런데 이 김명선은 4월 10일 총선 당시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기고도 컷오프 되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색이 대통령 부인인데 그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천 개입을 했다면 적어도 컷오프는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김명선은 개혁신당 비례대표를 노렸고, 그래서 지리산 7불사에 이준석, 그리고 전라도에서 천하람,
그리고 김영선과 명태균이 심야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사에서 꾸민 업무국인데 결국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자 이준석과 그 뒷배를 맡고 있는 김종인이 발을 빼면서 김건희가 공천했다는 루머만 남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을 명박사라고 불렀고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다. 도대체 이 명태균이라는 이 협작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문에 나온 모든 얘기를 굳이 이 자리에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론을 할 필요가 없는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명태균은 그런데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연일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7일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런 협박성 멘트를 공공연히 한 것입니다.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를 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 라고 검사에게 묻겠다.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말 누가 많이 쓰죠? 바로 조폭 영화에서 조폭들이 쓰는 말입니다.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명태균이 한 겁니다. 명태균은 8일에는 다시 이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자빠질 것이다. 자신이 입을 열어 대선 때 자신이 한 일을 세상이 알면 윤석열 정권이 위험해지니 건들지 말라 하는 협박성 발언입니다. 명태균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국무총리를 추천했으며 그리고 대통령의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실에 석연치 않은 대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상하게 대통령실은 이 명태균의 제때제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에 대해 침묵을 하던 대통령실은 8일에야 이 스캔들을 축소하기로 작정을 한 듯 보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전에 명 씨를 자택에서 2번 만난 적은 있으나 친분은 없다.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을 처음 만난 게 이준석을 통해서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또 이준석은 즉각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김영선은 자신이 명태균을 데리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종인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휴대전화로 남편을 만나 달라고 말을 했다면서 2021년 7월 모 식당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명태균도 함께 대통령 부부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명태균을 대통령에게 소개시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명태균은 말씀을 드린 바처럼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권력 쪽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모두 다 폭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한편 명태균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대가성으로 세비의 절반씩 계속 보내줘서 합계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 협박성 멘트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든 명태균은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다며 권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2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은 여러 번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간 주장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다. 최재형을 총리로 청구했다. 윤석열 안철수 대선 단일화에 관여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지적을 했지만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이라는 이 협작군에 대응하는 게 영 석연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는데 이번 명태균에 대해서는 그가 정권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협박성 멘트를 마구 날리는데도 해명이 늦고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합니다.
신문사설은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체불명, 정치 브로커 한 명의 입에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마 기자들이 보기에도 지금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비서들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이 명태균이 무슨 일을 한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어떻든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이 명태균이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이들만 해도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안철수 등 이른바 스타 정치인들이 절비합니다. 아마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명모 그리고 김대남 이름까지 다 들었으니 말입니다. 제 귀에 들려올 정도니까 아마 명태균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을 겁니다. 그 일이 만난 시기도 서울시장 선거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이번에 명태균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명태는 알겠는데 명태균은 모른다. 그러자 명태균이 안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아주 망신을 줬습니다. 그는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메신저 역할도 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는 어디까지 추락해야 그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시한이 딱 정해져가 있죠. 바로 어제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4월 10일 선거였으니까 6개월이죠.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어제까지입니다.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등 3명에 대해서 내사중결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쯤 경남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후보의 회계 책임자 A씨를 고발하고 김영선과 명태균 등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A씨, 김영선, 명태균 요 세 사람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 A씨는 2023년 정기회계보고와 관련해서 300여 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영수증과 정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부에는 다 기재를 해놓고 정빙 서류를 하나도 내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납니다. 두 사람의 독대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한동훈은 9월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전부터 별도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며 대통령실에 거듭의 요청을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여왔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 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은 본인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해 독대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정치적 승리를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윤 대통령은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대하지 않겠다며 한동훈과 그래서 거리를 두었으니 당정 화합 요구가 거세지고 두 사람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뒤에 반등할 기미가 없자 결국 용산 대통령실은 독대를 통해 해법 모색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독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여권 내에서 커지는 동반 침몰, 이 위기감이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민주당은 정권 흔들기에 예점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 등 모든 공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차단을 하자 이재명은 이제 상설 특검 등의 총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상설 특검이죠.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전 선임행정관 김대남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스캔들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금 당정 지지율은 동반 하락 중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그리고 한동훈 지지율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에게는 무슨 돌파구가 있을까요? 기회를 무수히 놓친 한동훈은 반전의 계기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는 여러 방송에서 한동훈이 물러날 타이밍을 놓쳤다. 한동훈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물러났다면 그는 지금 자신의 희생정신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금정구를 찾은 한동훈은 이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김건희 여사 나오지 마시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또 1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저히 못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태도와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처벌할 수 있겠느냐,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도저히 못해서 주가 조작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마치 야당의 대표인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의 범인으로 기소를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과 약속한 부분 아니냐, 그걸 지키시면 된다. 내조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전날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조를 한 바가 있죠. 이처럼 유난 갈등 고비에서 한동훈이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자 비판적인 기류가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친윤 쪽에서 물론 그런 기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은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기 싫은데 국민 눈높이가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당내 반대 세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의견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하시면 좋겠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과 장소는 물론 독대의 방식과 의제조차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살릴 거라고는 독대의 형식뿐일 테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일이죠.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지원 뉴스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그러니까 선거와 상관없이 끌어내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언론은 거의 예외 없이 이재명이 탄핵을 언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확산이 되자 이재명은 어제 오전에 부산 금정구 지훈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자기들끼리 탄핵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저는 안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그만두게 하는 당연한 논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발 지른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 말을 이재명이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을 들은 한동훈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맞는 것이다.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화군은 지원유세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 말을 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탄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꾸 변명하지 마라. 구질구질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악한 뱀의 눈으로 보면 만물은 모두 뱀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